오늘 모신 분은 S1 투자연구소 김동엽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코스피가 거의 2% 가까이 빠졌죠. 코스닥도 0.8%. 그러면서 개별 종목들 간에 뭐 5%씩 가까이 빠진 종목들이 좀 허다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좀 빠진 이유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어제 사실 그 네마녀의 날이라고 해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었는데 어제 굉장히 무난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이 조금 고공권에서 다소 좀 주춤하는 상황이었고, 엔비디아의 주가의 어떤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따라서 기술주 중심의 좀 변동성이 커지는 입장이었고, 또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도 한때는 사상 최고치인 7만 3천 불까지 갔다가 오늘 또 7만 불 밑으로 급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좀 투자 심리가 좀 불안해진 면이 컸던 것 같고요. 가끔 1년에 한 번쯤 있는 일인데 선물옵션 동시만기 일에는 별일이 없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외국인들이 매물을 쏟아내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심시켜 놨다가 그 다음날 급락장을 만드는 일이 한 2년에 한 번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제와 오늘 사이에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좀 급변했던 것 같고요. 뭐 가장 큰 이유는 어제 많이 수급적으로 아마 특이한 상황이다라고 보셨을 텐데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연기금 쪽에서 이제 대규모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밸류업 종목들을 크게 올렸던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좀 반대 현상들 그쪽으로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밸류업과 연관돼 있던 지주회사나 은행권 종목들이 많이 좀 하락하는 모양들이 나왔고요. 이 단초는 사실 최근에 이번 주에 또 나왔던 2월 달 미국의 CPI나 P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소매 판매 지표는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또 재발되는 거 아닌가? 또 유가도 간밤에 WTI 기준으로 81달러를 넘다 보니까 유가도 재상승하네? 이러면은 다음 달 CPI도 또 걱정이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금리 인상 인하와 관련된 스케줄이 3월 달에서 지금 가까스로 6월 달 기대하고 있는데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약간의 불협화음 효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도 한 1조 300억 정도 네. 현물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 그다음에 선물도 1조 230억 정도 선물. 그러니까 거의 1조 원 이상의 그 선물과 현물에서 동시 매도가 나왔는데 네. 이것을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이제 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이제 다 처분하는 건가? 이제까지 사왔던 포지션들을 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고 제가 약간 섬뜩함이 느껴지는 건 사실 제가 약속의 3월이다 이래서 3월장 사실 어제까지는 우리가 2,700도 넘고 해서 계획대로 가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 보는 건 외국인들이 1조 팔았다는 건 사실 개인들이 또 1조를 샀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기관은 거의 중립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1월 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개인들이 일간 순매수 1조 원이 넘으면 상당 기간 그 다음부터 조정이 나온다라는 통계값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네. 실제 이번 1월에도 1월 4일 날 대규모의 개인 순매수 이후에 거의 한 달 정도 지수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 그 통계값대로만 이용을 한다 그러면 3월 중하순부터 4월 달까지 가야 되는 장에서 약간의 큰 태클을 만났다라고 수급적으로 볼 수가 있고 물론 오늘 갖고 이제 주말 사이 많이들 연구를 하실 거예요. 이게 단순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파급 효과인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오늘 1조 원 정도 때린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기로는 이게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약간의 경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밸류업을 통해서 어제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것이요. 네. 오늘 그 화면을 잠깐 보시면 어제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연기금을 동원해서 밸류업과 관련해서 유망한 종목들 중심으로 담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밸류업 관련된 그 지수를 뭐 2분기, 3분기 중에 개발할 것이다. 또 4분기 중에는 밸류업 ETF를 통해 가지고 또 설정을 해 가지고 수급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제 국민연금에서도 약간 맞장구 치는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제 뭐 연기금 쪽으로 한 2,70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니까
이거 뭔가 합을 맞추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물론 연기금에서는 소폭 사긴 했습니다만 오늘 제 생각엔 찬물을 부은 뉴스가 하나 어제 저녁 때 나온 것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회사 편을 들면서 이 주주 그 환원 정책에 대한 행동주의 펀드의 안을 무시했다는 거죠. 이러면서 오늘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삼성물산이 거의 두 자릿수 빠졌습니다. 저는 그게 크다고 봐요. 오늘 이러면서 행동주의 펀드 원래 이번에 주주 부양 주식장의 부양책이라든가 밸류업의 근간에 있어서 하나의 좀 마중물이 될 수 있었던 건 행동주의 펀드와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번 주총 시즌에 굉장히 붐업을 일으켜서 회사들로부터 각성을 만들어내고 뭐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사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향적인 의견을 끌어내는 게 하나 이제 밸류업의 진정한 시작이자 모토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말은 분명히 그렇게 할 것처럼 했는데 행동은 하는 거 보면 왜 회사 편을 들어주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외국인들이 굉장히 반감을 느끼고 일단은 경고성 매도를 한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한번 경고일지 아니면 사실 연초 이후에 보면 외국인들이 여전히 10조 이상 매수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를테면 오늘 한 10분의 1 정도를 던졌단 말이죠. 네. 이게 다음 주에도 지속될지 여부는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 또 어떤 스테이터스가 어느 정도 유지되느냐도 봐야겠습니다만 우리 시장에서 뭐 정부에서 지금 어쨌든 뭐 립서비스 중심으로 해서라도 밸류업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거에 비해서 관련되는 어떤 기관들이나 이런 쪽의 스탠스가 밸류업을 따라오지 못하는 정도의 어떤 결정을 계속 내리게 되면 외국인들이 빨리 실망하고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도 조금 드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거라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홍콩 증시 항생도 상당히 좀 빠지긴 네, 했었거든요. 항생도 한 작년에. 2%대 빠지기도 했었고요. 뭐 이게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지수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 지수 지표라든가 이런 것 중에 이번 주에 계속 나온 CPI, 특히 또 어젯밤에 나온 P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 그게 0.1 정도 높으면 애교라고 보는데 어제 제가 알기로 0.3 정도 이상 높게 나오면서 P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온 것이 금리 인하 요인에 있어서 굉장히 태클을 걸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소매 판매 지표는 부진하게 나오니까 이게 소비는 줄어들고 물가는 올라가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시작이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조금 이른 판단에 의해서 미국장이 빠지다 보니까 거기다가 뭐 개별 재료로 보면 테슬라가 지금 연중 최저치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 웰스파고에서 목표가를 120불 정도로 하향하면서 150불 내외까지 지금 하향이 돼 있는 주가를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고 엔비디아도 1000불 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900불이 살짝 깨지는 쪽으로 조정이 좀 깊어지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일단 뭐 어닝 시즌 거의 마무리해서 추가 그 어닝에 대한 결과값을 알려면 최소한 2달 정도 남았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입장도 그거예요. 곧 1000불은 안 가고 다음번 분기 실적 발표 때 1000불 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이다 보니까 한 2달 반을 그냥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뭐 때릴 사람들은 때리고 이런 좀 입장 정리들이 나오면서 조금 주가가 주춤하는 것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어떤 이유로든 지금 오르고 있어요. 6월까지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하겠다는 결정도 있었고 뭐 결국은 긍정적인 거지만 유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유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 또 경기 침체와는 약간 좀 상반된 개념이긴 한데요. 유가가 어찌됐든 오르고 있는 부분도 또 구리 가격도 지금 11개월 만에 최고치 니켈이나 리튬도 해당되는 업종에는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최근 몇 주나 몇 달 전보다는 고공권을 또 나타내다 보니까 각종 소재단의 가격들이 또 상승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전반적인 인플레 영향에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이
여타 오늘 아시아 증시의 대부분의 하락의 요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 미국 증시에서 CPI, PPI, 네. PPI가 높게 나왔던 거, 이것도 좀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 예상보다 좀 많이 나온 게 거의 예상치가 0.3인데 0.6으로 나온 네, 거죠. 맞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그러니까 그저께 나왔던 CPI는 0.3인가 예상했다 0.4가 나와가지고 그냥 이 정도면 뭐 마사지 되겠지라였는데 이게 0.3이었는데 0.6이 나오니까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 퍼트.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 또 말씀하셨듯이 원자재를 또 건드리게 되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으로 다시 또 전이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그 그림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지표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2월달 수출입 물가도 2달 연속으로 동반 상승했다라는 유가와 환율 영향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어젠가 한국은행에서도 상반기에는 적어도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못을 박았어요. 통화 긴축 정책을 충분히 장기간 지속해야지 금리 빨리 내려버리면 오히려 뒤탈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이 당장 뭐 6월쯤에 내린다 그래도 바로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원래 정책 금리가 2%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국이 최소한 2번 이상 내린 다음에 저는 따라 내릴까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통화 정책상 금리 내리는 건 아마 올 하반기 되게 늦게쯤이나 우리 시장에선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특징적으로 보신 섹터나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시 오늘 준비된 좀 장표로 보겠습니다. 좀 난데없긴 한데요. 오늘 가장 강한 섹터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좀 불거졌습니다. 네, 어저께 그 SG 그룹이라고요. 네. 뭐 아스콘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 2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도로 같은 게 많이 피폐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약 4조 원 정도의 계약 규모로 해 가지고 도로 뭐 재건이라든가 이런 쪽에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오늘 초강세가 나오면서 지금 사실 전쟁이 언제 끝날지에 대한 뭐 관점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좀 불안한 가운데 유난히 좀 강했던 섹터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라서요. 뭐 삼부토건이라든가 SY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좀 관심이 있다 하는 업체들이 좀 강했고요. 그리고 뭐 어제 오늘 그 엔젤 로보틱스라고 하는 이제 로봇 쪽에 꽤 유망주가 청약을 받으면서 역시 청약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이제 다다음 주 정도에 상장되었을 때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선반영되면서 로봇주들 오늘 강세가 일부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밸류업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도 힘든 부분이 약간 있는 것이 그 약간 그 작은 철강주들 오늘 강세가 좀 제법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특이했고요. 뭐 HBM 섹터라고 다 밀리고 안 좋았던 건 아니고 일부 종목들은 강세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AI 챗봇 쪽에서는 솔트룩스가 만든 그 AI가 뭐 무슨 평가 대회에서 글로벌 1등 했다고 해가지고 오늘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저는 제일 이제 관점으로 보는 게 오늘 어떤 섹터도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은 안 드는 게 골고루 물론 강한 매물들이 나와서 지수는 많이 밀렸습니다만 오늘 52주 신고가 종목의 대표 종목을 제가 아래쪽에 한 5종목 담아봤는데 역시 밸류업에 으뜸가는 키움증권 예, 오늘 신고가 나왔고 또 소켓 관련해서 리노공업이 오늘 장중 신고가가 한 6, 7%까지 나오면서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신고가 그리고 최근에 전력 이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전력 인프라가 엄청 필요하다는 이제 미국 쪽의 어떤 수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변압기라든가 전선주들이 이번 주 내내 좀 강한 흐름이었는데 사실 전선, 뭐 전력, 전압 이런 거 좋습니다만 일단 만든 전기를 스토리지, 저장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서진 시스템처럼 최근에 ESS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는 회사가 또 52주 신고가가 나왔고요. 역시 바이오 쪽에서 지치지 않는 어떤 흐름이 바로 비만 관련주인데 네. 이건 지금 작년도에는 부각되지 않았던 종목인데 이번에 그 위고비라든가 마운자로 이런 것들 또 뇌기능, 뇌졸중 뭐 예방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비만주들이 또 움직이면서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한국 BNC라는 종목이 최근에 한 2배 이상 흐름이 나오면서 50주 신고가를 내는 게 특이한 종목들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기에서 지금 뭐라 그럴까요? 다음 주 좀 이 추세적으로 좀 강해질 만한 네. 가장 좀 괜찮아 보이는 섹터가 있다면 어느 섹터로 보세요? 저는 이게 오늘자 중심으로 해서 금요일자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번 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약간 뉴페이스 같은 느낌이 있었던 종목군들이 이쪽이에요. 유리기판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기판을 이제 앞으로 유리기판으로 해야지 더 많이 패키징을 정밀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초에 한두 번쯤 움직였는데 이게 요즘 우리 시장이 그나마 좀 약간 좋아졌다라고 하는 게 이런 어떤 재료들이 나오면 지난주에도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나왔을 때 삼성 SDI가 꽤 강했던 것처럼 이번에 이 유리기판 이슈가 나오면서 AI 반도체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의외로 한 6, 7년 전부터 유리기판 개발했던 SKC나 삼성전기 같은 게 의외로 좀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물론 단순 수익률만 보면 필옵틱스나 YC캠, ICG라든가 HB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주중에 좀 움직였다가 어제 오늘은 좀 장중에는 주춤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반도체 계열 쪽이나 특히 AI 반도체 쪽에 약간 좀 새로운 그 섹터로도 등장을 했고 뉴스에서 이렇게 게임 체인저라고 명명을 해준 이런 섹터들은 의외로 생명력이 좀 오래 가거나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제 생각에 다음 주에도 이 게임 체인저 쪽에 하나로 최근에 부각된 유리기판 쪽이 물론 상용화는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삼성 쪽이 제일 앞서간다고 하는데 27년도쯤 보고 있고요. 미국이나 이런 경쟁사들은 30년 정도 보고 있는 기술인데도 유리기판 관련주들 같은 게 어쨌든 부각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가 어제 그죠? 5%대 급등 나오고 네. 오늘도 약간의 상승으로 강보합으로 좀 마감은 됐습니다만 이게 좀 올해 좀 지속이 될 수 있는 아니면 좀 강한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 키워드인가요? 제가 봐서는 꽤 심각한데 상대적으로 사실 플라스틱 기판주들은 좀 약간 우려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앞으로 약간 고성능 패키징 쪽에 기판의 어떤 물성이 플라스틱에서 유리로 바뀐다고 하는 건 사실 그냥 일반 흔히 말해서 PCB 하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약간 미래가 마치 이번에 전고체 배터리 나올 때 전액 만드는 기업들이 잠깐 꿀렁해서 내려갔던 것처럼 사실 전고체 배터리도 상용화되려면 최소 3, 4년 보는데도 주가라는 게 참 미묘해가지고 어떤 화끈한 이슈가 나왔을 때 그쪽이 당장 상용화돼서 숫자가 안 나오더라도 주가적으로 일주일, 이주일 세게 가면 반대쪽에서는 그 미래가 좀 보장되지 않는 섹터들이 약하게 흘러가는 것과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유리기판 쪽이 세면 플라스틱 기판 쪽은 상대적으로 좀 처지는 그런 반대적인 물성이 좀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삼성전기도 이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닥이에요. 아직 200일선 위로도 올라오지 못해서 처져 있는데 사실 오늘의 하락을 보면 삼성전자든 다 반도체 쪽이 잘 되는 거 맞느냐 이렇게 또 의구심을 가지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가면서 반도체 부분이 어느 정도 영업성과를 띠고 또 업황이 좋아진다고 하면 삼성전기의 MLCC 부분은 사실 반도체랑 거의 한 몸으로 따라가는 성질의 어떤 소재를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바닥에서 지금 현재로는 거의 부담이 없는 이번에 삼성 SDI 같은 게 어쨌든 좀 치고 나가는 걸 보면 저는 오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펼쳐질 시장에서 꽤 삼성 쪽의 그 업종에서 핵심이 되는 종목들의 강세가 주도할 것이다 이런 그림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 이제 네. 물론 금요일 미국 증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거기에 따라 달려 있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네. 체크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기술주 개념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뭐 지난주부터 예고를 드린 겁니다만 드디어 이제 엔비디아가 그 GPU 관련된 이제 컨퍼런스 요것들을 다음 주 18일부터 21일까지 굉장히 뭐 업계 최대 규모로 해서 펼치는데 여기 이제 출품을 하거나 아니면 나가서 뭔가 경쟁력을 좀 돋보이게 하는 그런 기업들 중심의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삼성에서 12단 HBM3 이 모델에 대한 실물을 공개한다는 이슈도 있었고요. 오늘 한 종목 되게 특이하게 오전에 마이너스에다 끝판에 20% 오르고 끝났는데 그 CEDEP이라는 종목이 그 엔비디아 GTC라고 하는 그 행사에서 관련돼서 무슨 플랫폼 관련된 기술을 선보인다고 해서 오늘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급등이 나온 그런 상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굉장히 주목할 만한 글로벌 이벤트가 미국의 3월달 FOMC가 있거든요. 19일에서 20일이니까 아마 우리 시장에는 뭐 물론 금리 동결로 해서 21일 날 새벽에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제일 우려하는 거는 점도표 상황으로 이게 6월 달 정도가 아니라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현재는 점도표 상으로 올해 금리나 횟수를 3번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게 2번 정도로 낮아질까 봐 되게 우려하는 그런 네. 그림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금리도 늦게 내려가는데 횟수도 별로 안 돼 이러면은 역시 고금리의 영향을 받는 한계 기업이나 한계 은행들의 관점에서 한 5월 달 이후에 좀 우려가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그림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좀 약간 루머성 뉴스로 돌았습니다만 그 삼성 쪽으로의 그 반도체 보조금이 얼마나 나올 거냐 하는 부분인데 네네. 그게 이제 월말 정도 예상인데 지금 시장에 떠도는 건 인텔이 한 100억 불, 삼성이 한 60억 불, TSMC가 한 50억 불 요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기업들이 요구하는 걸 다 맞출 수 없을 만큼 예산은 작고 그거의 2~3배 이상의 지금 요구액들이 회사들마다 집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가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중요한 것이 뭐 미국이 지금 현재 사실 중고 장비라든가 올드 이퀴먼트 같은 경우를 중국에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다가 굉장히 자제를 요구하는 것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업계에서는 약간 불만이 그런 거거든요. 당장 미국 업계들은 아주 최첨단이 아닌 거는 나름대로 중국에다 수출하는데 왜 우리 보러는 그 중고 장비나 좀 연식이 오래된 올드 장비 같은 것도 수출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좀 불만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삼성전자 쪽으로나 뭐 이런 그 보조금에 있어서 역차별이나 이런 거 없이 좀 웬만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삼성한테 미치는 역할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 밸류어 프로그램의 어떤 신뢰성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정부의 의지 네. 이런 것들이 뭐 국민연금도 우리가 다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보통은 보니까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나친 우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모든 면에서 주주 위주의 생각들을 하고 결정을 하는 하나의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그러한 어떤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오늘을 진짜 하나의 경고로 보고 다음 주에 뭔가 있을 어떤 이벤트에 대처하는 자세가 조금은 정말 좀 전향적이지 않으면 우리 시장이 사실 밸류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뭐 형성되지 않으면 사실 약간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 깊게 정부 당국의 꾸준한 어떤 신뢰를 얻기 위한 정책의 꾸준함을 좀 강하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